예알, 늙은 것을 한 번만 살려다오. 저는 하녀처럼 살았습니다. 달빛 방송 티처윤입니다. 오늘은 잠시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으로 가보겠습니다. 조선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식 문제, 돈 걱정, 그리고 늙어갈수록 깊어지는 외로움까지. 사람 사는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았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말부터 말씀드릴게요. 하녀 취급받던 바보 며느리가 결국 왕실의 옷을 짓는 침선비가 됩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를 내쫓던 시댁은 한양 한복판에서 그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되죠. 여기서 여러분께 먼저 묻고 싶어요. 사람이 정말 못나 보여도 끝까지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그 말 여러분은 믿으세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며느리가 처음부터 바보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며느리는 일부러 어눌하게 굴었고 그 이유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집 시댁은 며느리를 사람이 아니라 일손으로만 봤습니다. 밥상 앞에서는 며느리를 세워두고 겨울밤에는 빨래 물을 얼음 깨며 하게 하고 조금만 실수해도 바보라서 그렇다는 말로 찍어 눌렀죠. 하지만 며느리는 억울하다고 울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만 반복해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실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계속 깎아내리는 집에서 참고 사는 게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집에서 며느리는 딱 하나만 붙잡고 버팁니다. 바느질 만큼은 절대 들키면 안 된다. 어느 날 며느리는 장터에 심부름을 나갔다가 우연히 포목점 앞에서 발걸음을 멈춥니다. 비단이 걸린 빛깔, 올 풀린 결을 보는 순간 며느리 눈이 달라져요. 그때 포목점 주인이 투덜대며 말합니다. 요즘 침선이 엉망이라 왕실 납품이 걱정이요. 바느질 하나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 그 말에 며느리는 조용히 손끝으로 천의 결을 쓸어봅니다. 그 순간 며느리의 손가락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여요. 그런데 며느리는 곧 손을 거둡니다. 그 능력을 드러내면 이 집에서 더 큰 화를 부를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운명은 며느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며느리는 몰래 밤마다 찢어진 옷과 해진 이불을 보이지 않게 고쳐놓기 시작합니다. 며느리가 고친 옷은 표가 안 납니다. 아니, 표가 안 나는 게 아니라 새 옷처럼 단정해집니다. 시어머니는 이상해서 며느리 방을 뒤지죠. 그런데 바느질 도구는커녕 실 한 타래도 보이지 않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큰 소리를 냅니다. 인연이 어디서 도둑질을 했나? 그날 밤 시댁의 고모가 들고 온 홀레복이 찢어집니다. 내일 당장 잔치인데 수선할 침선장이도 없고 시간도 없어요. 모두가 발만 동동 구를 때 며느리가 조용히 말합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순간 방 안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바보 며느리가 뭘 한다고? 하지만 며느리는 손을 걷어붙이고 눈빛 하나로 방 안을 조용히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자 찢어진 홀레복은 마치 처음부터 흠이 없던 것처럼 완벽해져요. 그날부터 마을에 소문이 납니다. 그 집 며느리, 바느질이 사람 손이 아니래. 며칠 뒤 한양에서 내려온 나인이 마을을 방문합니다. 왕실에 들어갈 옷이 급한데 침선이 뛰어난 사람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왔다는 거죠. 시어머니는 얼른 나서서 말합니다. 우리 집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다 헛소문입니다. 그런데 나인은 며느리의 손을 딱 붙잡습니다. 이 손 바늘을 잡은 손이요. 그 순간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저는 그저 집안일 하는 사람입니다. 나인은 조용히 한마디를 던집니다. 당신 예전에 한양에서 침선하던 집안 사람이지? 여기서 숨겨진 사실이 드러납니다. 며느리는 어릴 적부터 침선으로 이름난 집안에서 자랐지만
어떤 사건으로 가문이 무너지고 신분을 숨겨야 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일부러 어눌한 척, 바보인 척, 눈에 띄지 않게 살았던 겁니다. 살아남기 위해서요. 나이는 며느리에게 제안을 합니다. 왕실 침선비로 들어오면 살 길이 열린다. 대신 시댁을 떠나야 한다. 며느리는 고민합니다. 시댁은 자신을 사람 취급도 안 했지만 그래도 가족이라는 울타리였으니까요. 여러분이라면 선택하시겠어요? 당신을 짓밟던 곳을 떠나 당신의 삶을 찾는 것, 그게 죄일까요? 며느리는 결국 결정합니다. 저 가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칩니다. 감히 며느리가 집을 나가? 하지만 며느리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고 또렷하게 말합니다. 저는 그동안 며느리였지만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집안이 무너집니다. 며느리는 한양으로 올라가고 그 손끝으로 왕실의 옷을 찢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한양에는 소문이 퍼집니다. 왕실의 옷을 짓는 침선비 중 가장 손이 귀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만든 옷은 입는 이의 품격까지 바꿔놓는다. 그 며느리였습니다. 한편 시댁은 점점 기울어요. 체면만 지키다 빚이 쌓이고 집안 행사가 겹치는데 옷 하나 제대로 마련할 길이 없습니다. 결국 시댁은 한양까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비단을 고르고 있는 왕실 침선비 앞에 마주 서게 되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알아봅니다. 그리고 조용히 단정히 말합니다. 어머님 오셨습니까? 그제야 시어머니의 다리가 풀립니다. 자기가 바보라고 짓밟던 며느리가 한양에서 가장 귀한 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울며 빌어요. 한 번만 도와다오. 우리 집안 체면이 달렸다. 며느리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합니다. 도와드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냐?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십시오. 며느리를 하녀처럼 부리던 그 말들 이제는 멈추십시오. 며느리는 옷을 지어줍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복수로 끝내지 않고 품격으로 끝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서 묻고 싶어요. 우리가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오면서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가족이니까라는 말로 정당화한 적은 없을까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것,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조심하는 것, 그게 우리 노년의 품격을 지키는 길일지 모릅니다. 사람은 결국 조용히 버텨낸 만큼의 삶을 살다 갑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 마음에 잠시 머물렀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조선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